자, 이제 교재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이 장, 챕터 열어주시고 띠임 0으로 우리가 10주 동안 학습해야만 하는 것들 이라고 내가 이제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 영상을 아마 열어볼 때쯤 되면은 나는 아마 이제 군대에 있고 훈련을 받고 있겠지. 뺑이 치고 있을 거야. 너는 이제 구모를 아마 이제 9월 2일쯤에 볼 테니까 9월 2일에 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 그니까 한 9월 10일 정도 그쯤에 이제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아마 이제 보내둘 거고, 그치? 그러면은 너네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9월 10일 이 시점은 언제냐면은 아마 수능으로부터 약 70일 정도, 그 정도가 남은 시점일 거거든. 70일은 이제 뭐 딱 봐도 계산이 되듯이 약 10주 정도 되는 시간, 10주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막 그냥 그대로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막 새로운 것만 주구장창 푼다거나 아니면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지를 냅다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딱히 효과적인 10주가 될 수가 없을 거야. 너네도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내가 아무리 과외를 해줘도 그냥 10주를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10주를 정말 알차게 효율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야 되거든. 여기에서 내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 말을 좀 많이 쓸 건데 이 효율적이란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통 효율이라고 하면은 적은 인풋 대비 많은 아웃풋을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그 효율적은 뭐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은 인풋을 적게 낸다 이거에 좀 관심을 두거든.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적은 인풋을 투자해서 많은 아웃풋을 낼까 중에서 적은 인풋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덜 쓴다 이거에 초점을 좀 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푸는 문제 양이 줄어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효율이라는 것은 적은 인풋보다는 많은 아웃풋, 그러니까 좀 즉 효과적이다라는 거에 초점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너네가 어떤 시간을 써, 뭐 아침 자습 시간이든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이동하면서 나름의 어떤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전에 살짝 펼쳐볼 수도 있는 거고 등등 되게 여러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걸 말해. 그리고 이게 뭐 헛 공부가 됐든 헛수고가 됐든 헛으로 시작하는 무언가 이게 아닌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런 느낌에서의 효율을 좀 추구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메꿔야 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은 어떤 상태에 있고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진단을 해야만 한다는 거.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설계를 해주는 느낌으로 띠임 제로를 잡아놨고 내가 문학까지 띠임 제로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독서랑 문학이랑 띠임 제로가 그렇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마 독서 문학 공통으로 이렇게 띠임 제로를 잡아놓고 독서 띠임 1, 또 문학 띠임 1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잘 이 방향성을 계속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아마 일주일을 공부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뭘 공부했지? 이번 주엔 뭐 했지? 이번 주 목표는 뭐였지? 혹은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내가 한 공부는 어떤 거였지? 이런 거를 좀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봐봐. 내가 좀 생각하는 이 수능 시험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주 동안 첫 번째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입력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적어둔 것처럼 출력에 대한 거야. 일단 입력이라는 것은 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말하고 혹은 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고 뭐 그러기 위해 지문을 독해야 되잖아. 지문을, 그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됐든 뭐 어휘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또 지금까지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해놨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머릿속에 갖춰진 상태. 그거를 이제 입력이라고 할 거야. 즉 수능 시험지가 뭐 있다고 쳐 지금까지 기출된 것들 그거를 분석하고 해체해서 거기에 사용된 요소들과 알아야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입력하고 주입시키는 걸 말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입력은 사실상 주입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야. 주입시키고 머릿속에다가 새겨 박는다, 때려 박는다 뭐 그런 느낌일 거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 기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느꼈을 건데 그렇게 많은 거를 안다고 해서 성적으로 직결되지만은 않거든. 나도 보면은 사실 기출 분석을 잘하지. 나도 잘하고 실제로 이제 강사분들도 내 설지를 보면 되게 칭찬을 해주시고 또 되게 세세하다 그리고 이렇게 안목이 확실히 있으시다 해주시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막 엄청 잘 풀게 된다거나 그건 또 아니거든. 어느 정도 한계가 생겨.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은 내신처럼 정리해둔 거를 딱 그대로 가서 적어봐라,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풀어놔 봐라 이게 아니라 정리해 놓고 알아온 것들
또 머릿속에 있는 그 패턴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새롭게 출제가 되어 있고 처음 본 글, 처음 본 문제를 한번 네가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만 그치면은 너네 학습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에 이 입력한 걸 바탕으로 너네가 새로운 지문, 새로운 시험지, 새로운 세트에다가 직접 출력하는 이 과정이 필히 동반되어야만 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봐. 일단 무엇을 입력해야 되냐, 이 두 가지로 좀 최대한 간소화? 이거 좀 간결하게 봐서 얘기를 할 거거든. 일단 하드웨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부터 얘기하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냥 방법적인 거를 말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법론적인 거를 말해. 이제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뭐 부처읽기가 됐든 뭐 비교 대조를 하는 느낌이 됐든, 아니면 이런 파트에서는 이런 문장을 신경 쓰자, 이런 문장과 이런 구성이 있으면 이런 거를 꼭 문제를 풀 때 신경 쓰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둔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지, 그치? 그런 규칙적인 게 소프트웨어. 약간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다. 우리가 또 이제 움직여야 될 방향을 알고 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 즉 패턴, 뭐 루틴, 체계, 방법, 뭐 요령, 혹은 뭐 방식, 뭐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소프트웨어라고 내가 비유를 할 거야.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 본체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본체에다가 뭐 윈도우즈가 됐든 뭐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내가 방법을 내가 말을 할 거야. 하드웨어는 무엇이냐? 이게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그거를 받쳐줄 기반, 받쳐줄 컴퓨터 본체, 뭐 모니터 이런 게 없으면은 얘를 또 제대로 구현하기가 힘들지. 무슨 말이냐면 뭐 어휘가 됐든 뭐 배경 지식도 있겠지. 그리고 뭐 집중력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사고력. 그러니까 너 봐서 알겠지만 얘는 마치 약간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야. 지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지문을 뜯었어.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가 얻어져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맛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 뭔 소리냐면 얘를 뭐 방법론을 토대로 풀든 이 하드웨어를 조금 더 써서 풀든 어쨌든 이 글에 있는 정보를 나름대로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또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하는 식의 쾌감이 좀 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어휘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어휘가 좀 추상적이고 막연했는데 이러니까 좀 지문 독해가 흔들리네? 하고 좀 둥둥 뜨네? 그럼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서 어휘를 뭐 3개에서 뭐 10개 정도까지도 정리를 해보고 예문을 본다거나, 그래서 내가 이 어휘를 좀 새롭게 깔끔하게 잘 소화한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얻는다거나, 또 이런 제재는 처음인데 또 이런 내용도 있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뭐 사회학적인 용어, 단어, 이게 너무 낯서니까 또 어렵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뭐 완전히 뭐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이 갈래에 대해서 살짝 좀 이해를 잘 해볼까? 하면서 뭐 GPT한테 물어본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거를 대충 뭐 한 중고딩 정도가 알 수 있게 설명해 달라 하면은 되게 간편하게, 가볍게, 또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 거를 좀 경험하면서 그 갈래에 대한 거부감과 장벽을 좀 낮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요즘 너는 또 집중력 떨어지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 지금 여름이고. 그냥 이 지문을 할 때 진짜 빡 집중을 해서 한 번에 몰입하는 그 느낌을 잘 구현해낸다거나, 또 그 과정에서 머리를 계속 굴리잖아. 그러면 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이 아픈 과정에서 사고력이 들거든. 그러니까 마치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온 것처럼 뭔가 이 어휘력이 늘었다거나 배경이 늘었다거나 뭐 집중력과 사고력이 좀 증진됐다거나 그런 좀 맛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 이것까지도 괜찮지. 그리고 두 번째, 이 방법론적인 것도 중요한데 지문을 읽고 풀 때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 이해에 나름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 이것까지 동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1문단에 나와 있던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2문단의 어떤 개념이 또 구체화가 되었어. 혹은 1문단에 나온 개념과 얘를 비교시키도록 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범주를 물어봤어. 혹은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봤어. 혹은 뭐 과정적인 걸 연결해서 물어봤어. 수식을 물어봤어. 아니면은 약간 예외를 암시하는 문장이 나와서 예외가 됐어. 아니면 뭐 반대초론을 물어봤어. 등등등. 뭔가 지금까지 방법으로 정리했던, 혹은 뭐 유형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해왔잖아. 지금까지 정리해왔잖아.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이 지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능숙하게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적용했어야 되네. 이런 유형이 들어갔어야 되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었지
아 그런 느낌, 아 이 느낌을 내가 이 지문에서 봤었는데, 아 쌤이랑 이런 거를 약속했었어, 이런 패턴을 우리가 배웠었어 하는 식으로 이런 방법과 유형적인 걸 가지고서 결국에 얘를 풀 때 그냥 야매로 푼다가 아니라 어디선가 봤던 맛이다. 그러니까 지문의 재제나 내용은 다르지만 이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이해하는 느낌만큼은 익숙해 하는 느낌으로 얘가 뭔가 능숙함이 느껴지도록 하는 작업을 말해. 얘는 그냥 순수 피지컬이 늘어나는 거라면 얘는 지금까지 알던 거를 활용해서 좀 더 능숙하고 수월하게 얘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처음 보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끌고 내려가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붙이니까 구체화가 되네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거 그런 느낌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게 일관된 체계로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매 지문마다 처음 본다 그런 느낌이면 안 돼. 얘는 뭔가 왔던 그런 느낌으로 너네한테 와닿아야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지? 이거를 내가 수업 때 많이 강조를 할 거고, 여긴 사실 너네의 약간 어떤 주체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아.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출력 훈련. 얘는 사실 별게 없는데, 너네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 뭐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엔제, 그런 거를 분석을 다 했어.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시험장에 바로 직결이 될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어쨌든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배경을 많이 알고 집중력이 좋고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그걸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아무리 해봤자 결국 처음 보는 지문을 제한된 시간 안에 또 여러 지문이라는 그 시험 전체를 운영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의 공부를 하지 못하면, 그런 식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기서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거를 실제로 뽐내고 적용하고 또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나름의 훈련이 또 필요한 거야. 이것까지도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럼 봐. 일단 첫 번째, 낮게 지문을 풀더라도 약간 뭐랄까? 이거 좀 다른 색으로 적어야 되나? 이걸로 할게 그냥.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약간의 속도감이 필요해. 약간은 속도감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쨌든 지문을 읽다가 평소 같으면 좀 막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무슨 문장일까? 이 어휘 몰라서 답답한데? 평소 같으면 고민할 수 있어. 근데 이 훈련을 할 때에는 근데 이 문장을 내가 모른다면, 잘 들어. 이거 진짜 중요하다. 나 이거 지금 처음 말했어. 저 정말 중요해. 이 문장을 지금 모르는 건 너무 답답한 거 맞는데 결국에 해소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식의 답답함을 느낀다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일단 물음표를 찍고 밑줄을 치고 넘긴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서 구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문장의 구체적인 의미는 앞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 정보로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식으로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를 너네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느껴지는 답답함을 평소에는 해소하는 거에 집중이 가 있다면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근데 이때는 그 답답한 느낌을 실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털어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해. 애들이 이걸 안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무너지거든. 속도감과 또 이제 어떤 어려움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이거 참고로 지금 이 카메라를 작년에 이제 나의 수강생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어느 정도. 그쵸? 이거 시험장에서 얘가 아까 말했는데 이 수능 시험장 절대 쉽지 않았거든. 작년에 찍신이 강림회 때 정말 필요해 그런 거. 찍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고. 아마 이제 이 친구도 작년에 이제 시험장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뭐 범 내려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좀 당황했을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의 뭐 대처 능력, 아니면 뭐 갑자기 법조문이 나오니까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풀던 대로 푼다면 이렇게 풀어야겠지 하는 그런 대처 능력,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얘를 결국에 새롭게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를 최대한 머리를 빠르게 굴려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은 이랬으니까 얘도 이렇게 뚫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패턴으로 적용하자 하는 그 사고가 빨리 굴러가야 돼. 그것 좀 공부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지문들을 상대로 하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것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 시험 전체를 운영하며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데, 봐봐. 너네가 평소에 공부할 때 여러 지문을 한 번에 왁 푸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한 지문 풀고 분석하고
한 지문 풀고 분석하고 한 지문 풀고 분석하고.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지문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무조건 맞춰내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유리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기거든. 근데 사실 시험장은 그렇지가 않아. 독서 네 문제, 네 지문, 문학 네 지문, 화작 세 세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도합 다 했을 때 11지문 이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 도합 11지문인데 어떤 지문은 이건 진짜 지금 내 능력으로 풀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서 나머지 지문들에서 쇼부를 보는 능력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시험장에서의 운영 아니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네가 한 지문을 풀 때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소모해야 될지, 그때의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혹은 여기서의 아웃풋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시간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데서 봉을 뽑아야겠다 하는 등등등등등, 뭔가 이 전체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또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 시험 전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선택도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집중도 할 수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못 풀겠다, 때려치자 이 소리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가 오케이, 여기서는 시간을 더 써봤자 내가 얻을 게 없어. 현실적으로 인정해. 난 이걸 못 풀어. 그 대신 풀 수 있는 다른 거를 빡세게 풀고 돌아오자 하는 그런 인정하는 능력. 좀 그런 뭐랄까,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있잖아. 살짝 변형해서 좀 점수가 좀 깎여도 된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 그런 느낌. 완벽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능력, 그런 심리 상태, 그런 운영 센스,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의 뭐 풀이 순서도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잡는 센스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봐봐,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하드웨어랑 이 나머지 세 개는 너네가 최대한 너네에게 맞는 식으로 고민을 해서 너네가 주체적으로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내 강의도 그렇고 너네가 참고할 교재나 강의도 그렇고 이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든 다른 분들의 무언가를 보든지 간에 어쨌든 이 전체, 이 틀 안에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돌아볼 때, 그날 국어 공부를 돌아볼 때 여기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얻어간 게 있는가 했을 때, 쌤, 저는 오늘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를 공부했어요. 이런 게 나왔어요. 무조건 소프트웨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 어떤 지문을 봤다면 둘 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가? 당당하게 말이 나와. 능숙하게 나와. 나 오늘 이거 공부했고 그럼 난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 하는 식의 어떤 피드백이 나온다면 그런 공부를 잘한 거지. 근데 반대로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 뭐 정리를 하고 오답을 했어. 근데 너 오늘 무슨 공부했니? 너 이 지문에서 뭘 얻어갔니? 했을 때 저 그냥 이거 새로운 지문 몇 개 풀고 좀 공부한 것 같은데요? 독해력이 좀 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의 공부라고 하면은 그냥 대참사가 된 거거든. 그날 공부했을 때 내가 이 지문을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가, 어떤 유형적으로 접근했는가, 또 어떤 경험치가 쌓였는가가 머릿속에 담겨서 수능 때까지 계속 누적이 돼야 돼. 즉, 이 헛공부가 아니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누적되는 어떤 기반이 잡힌다, 이거를 말하는 거야. 누적되는 기반, 혹은 말이 안 나와. 누적되는 뭐 배경이 잡힌다, 혹은 누적되는 어떤 능숙함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지? 자, 정리. 그러면 얘네도 그렇고 전부 다 뭐 이제 내 교재를 중심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내가 이제 뭐 이감상상 뭐 그런 뭐 브랜드도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 내가 좀 힘을 실어줄 거는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좀 가능하다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내가 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뭐 재원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가고 나서 그 어떤 수업도 듣지 말아라,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지금 각자가 이제 뭐 따라오던 쌤이 있고 각자가 들어왔던 공부가 있잖아. 난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맞춰서 수업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각자 듣는 어떤 강사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파이널,
뭐 이제 내 과외 학생들 중에서 진짜 막 마이너한 쌤을 듣는 사람은 없었어가지고 다 이제 그 파이널 강의들이 되게 유명한 강의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 파이널을 따라가면서 그 강사분들의 설명을 듣고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내 거를 참고해서 아 맞아, 동현쌤이랑은 이런 거를 해왔었고 난 지금도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나는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확인을 해야 돼. 이 강사분들은 지금 뭐 강조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좀 하긴 해야 돼. 내가 이게 모자라서 그래 지금 하는 식의 피드백,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 이 파이널 있잖아. 이 파이널 콘텐츠 안에는 보통 이제 엔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연습 문제, 자체 제작 문항, 혹은 뭐 경찰대 사관학교 외부 지문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거 실무, 이런 것도 들어있을 거거든. 이 실무를 정말 알차게 쓰면 좋은데, 이 실무를 정말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면서 이 출력 훈련, 제한된 시간 안에 처음 보는 지문들을 상대로 시험 전체를 운영하는 연습, 얘를 이 실전 모의고사로 해주면 좋다. 근데 이제 강사분들의 파이널 강의를 보면은 이 실무가 뭐 많아도 한 4-5개인 경우도 있거든. 근데 솔직히 내 생각에는 뭐냐면 4회 이 정도는 조금 적은 것 같아. 그냥 뭐 너네가 양심껏 돈 주고 사가지고 상상 같은 거 있잖아. 뭐 이감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지만 뭐 상상 같은 거, 뭐 이감이 됐든 그런 거 하나쯤 구매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그냥 매주 하나쯤의 실무 정도 해서 총 6회 정도를 더해서 총 약 10회 정도의 실무를 깔끔하게 풀고, 그 실무를 뭔가 기출 분석하듯이 이 실무를 중심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실무에 있는 내용을 기출을 토대로 할 때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지? 하는 그 느낌을 좀 살려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실무 안에 EBS가 있잖아. 지금까지 너네도 이제 어느 정도 해왔을 건데, 이 EBS 작품들 연계가 된 거를 직접 EBS 교재, 뭐 EBS 강의 교재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열어보고, 왜냐면 연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실무를 쓰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거를 뭐 말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실무를 토대로 해서 이 출력 훈련, 얘를 정말 잘 해줘야 된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 실무를 냅다 풀고 기출 분석하듯이 지문을 낱개로 뜨는 게 아니라 이 시험 전체를 운영한다 라는 이 목적에 맞춰가지고 실무를 최대한 잘 써줘야만 할 것 같아. 이 정도로 말을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서 그래도 일주일 정도 안으로 내가 폰을 한번 받긴 받을 것 같아. 그 사이에 질문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남겨주시고, 그 상태로 해서 내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소통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 정도로 말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내 교재 보시고 파이널 강의 꾸준히 잘 따라가시고, 그 상태로 입력 훈련이랑 출력 훈련 같이 하시고, 그 과정에서 실무를 쓰시는데, 실무에 있는 문제들은 진짜 낮게 지문을 분석한다도 좋지만 최대한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기출을 토대로 행동 강령을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해. 그 다음 얘를 토대로 시험 전체를 보는 센스. 아, 내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근데 이거에서 시간을 쓰기보다는 쿨하게 넘어가서 여기를 더 푸는 게 결과적으로 2점이라도 높았겠구나 하는 피드백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실무로 푼다는 것은 이 시험장에서의 그 센스를 최대한 기른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할 때도 그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무를 풀었는데 갑자기 너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와서 해야지, 뭐 내일 해야지,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풀고 길어봤자 10분 15분 쉬고 바로 그 즉시 피드백 시작해서 너가 어떤 느낌으로 풀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리듬을 잡아야 돼. 그 리듬의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 느낌 정도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했는데 뭐 질문이 또 나오겠죠, 이래도. 아무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또 그거에 맞는 피드백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10주 동안 이 틀 속에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너네가 매일매일 공부를 할 때 어쨌든 하루가 끝날 때쯤에 내가 오늘 무슨 공부를 했는가 했을 때 매일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가 그 다음날 공부를 할 때 내가 어제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어제 이런 어려움을 뚫어냈으니까 내가 오늘 겪을 어려움은 조금 더 능숙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겠다 하는 뭐랄까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거를 좀 가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너네한테도 좋을 거고 실제 성적에도 유리할 거고, 그냥 헛공부를 하지 말고 매일 좀 누적되고 쌓이고
또 너네 자신감과 기세도 살고 뭐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가 내 최선의 응원인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팀 1로 넘어가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끊을게요.